전당대회가 8월 17일로 정해진 거죠. 뭐 일부에서는 며칠 전만 해도 9월로 연기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8월 17일 날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8월 17일 이제 두 달이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달 23일 날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내일 모레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는 뭐 뉴스를 누가 제가 직접 본 뉴스는 아니고 저도 요새 많이 이렇게 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있어서 누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던데 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서겠죠. 이번 전당대회는 대단히 뭐 항상 중요했습니다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뽑히는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임기 2년 안에 2028년 4월 총선까지 치르는 그런 당 지도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선거 뭐 매우 중요합니다만 중요도 정치적인 어떤 의미라는 측면에서는 지방선거보다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대선이죠. 대선은 2030년이 될 거고요. 2030년 대선 전에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선관위의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그동안 선관위가 이른바 언터처블이었죠.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선거 때는 사실 선관위가 갑 오브 갑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도 선관위 앞에 가면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번에 뉴스 보도를 봐도 많은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또 결정이 그게 문제예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지금 노태학 전 대법관이 지금 출국 금지도 당하고 뭐 이런저런 그 부부 동반 출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관위원장이 항상 비상임이었다는 게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선관위원장은 그냥 실무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얼굴마다 비슷하게 이렇게 실무를 다 관장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그동안 이런저런 사고가 터졌는데도 시스템 개혁이 안 되고 또 어떤 그 친인척 채용과 관련한 문제도 몇 년 전에 문제가 된 적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안 되다가 이번에 큰 사고를 쳤는데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 선관위와 관련한 원포인트 개헌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래저래 그 개헌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다음 대선 전에는 개헌이 실제로 되지 않을까. 그게 뭐 정말 일부 조문만 바꾸는 원 or 투 포인트 개헌이 됐든 아니면 전반적인 헌법 전문만 고치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권력 구조까지 다 고치는 대규모의 헌법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헌은 2030년 전까지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선거의 본격적인 그 시작을 알리면서도 이거 개헌 문제 때문이라도 이른바 범진보 진영의 공조가 깨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일맥상통하는 취지로 네거티브 안 하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그게 저만의 다짐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네. 서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선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이제는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까 좀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우원식 직전 국회의장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이제 우원식 전 의장도 당대표 도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출마를 안 하는 거로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3파전? 사실상은 3파전이겠죠.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현 대표,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뭐 김영민 의원도 당대표 도전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3파전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선 투표제가 있으니까 1차에서 과반 득표를 넘기지 못하면 1, 2등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룰에 의하면 그러다 보면 뭐 3파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싶고 1, 2등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실질적으로는 3파전으로 봐야겠죠. 네.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번 평택 의선거가 전당대회 전초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양상이었는데 안 그랬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건강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선거에 출마하기 전만큼은 아직 컨디션이 안 돌아왔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어디가 크게 아프거나 그렇진 않고 조금 아픕니다. 조금 괜찮습니다. 네, 건강은. 네. 그래서 저는 뭐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회복 탄력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좀 뭐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파 보여요? 그렇게 많이는 안 아픕니다. 네. 마음이 아프다고. 그건 사실입니다. 맴이 아프죠. 맴이. 예. 맴이 좀 아픕니다. 예. 왜냐면 또 실패했기 때문에, 낙선했기 때문에. 그리고 낙선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게, 썩, 유쾌할 수 없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죠. 네. 그거는 뭐, 빠르면 두세 달 안에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제가 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보단 제3자적인 국가기관이 빨리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같은 얘기 해봤자 또 뭐 그거 갖고 상대 측에서 또 뭐 못 믿겠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붙일 테니까 뭐 입 아프게 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네거티브가 들어왔을 때 공개적으로 드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다는 말씀까지만 또 한 번 드리고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괜히 같은 얘기 해봤자 입만 아플 것 같고 어차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아무리 자세히 상세히 얘기를 한들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번 평택을 선거를 계기로 어떤 면에서는 피와 구별이 확실하게 됐죠. 그래서 당분간은 뭐 방송을 바로 복귀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뭐 여름 휴가철 뭐 제가 휴가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글쎄요. 네. 이제 뭐 이른바
본색을 드러낸 곳이 꽤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본색을 확인하고 나서도 제가 뭐 그런 데 나갈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피하 구분은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자꾸 생각하면 열받죠.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네. 그런 거를 뭐 자꾸 마음에 담아두면, 저만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 건, 뭐,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그냥 툴툴 털고, 네. 되도록이면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게 맞죠. 대신 상대는 절대 안 하죠, 앞으로. 상대는 절대 안 합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선거를 치렀는데 낙선하고 나면 정치 뉴스 보기가 싫어집니다. 싫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정치면을 보기가 끔찍하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정치 관련된 뉴스는 뭐 아주 그 필요한 거 아니면 되도록이면 관심을 안 두려고 하는데 그 오히려 이제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갖죠. 그래서 이제 어제 서점 가서도 책을 몇 권 샀는데 그래서 책을 오히려 이제 정치하고 아무 상관없는 책을 좀 사죠. 이럴 때는. 네. 경제 관련된 거라든지 뭐 회계 관련된 거 아니면 오랜만에 영어 관련된 것도 샀습니다. 솔직히 이제 참 영어는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 뭐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영어 공부라는 게 영어 단어에 이렇게 활자화되어 있는 발음 기호를 외우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발음이 다른 것은 뭐라고 이제 단어에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뭐 이렇게 뭐 요런 발음 기호냐 뭐 발음 기호냐 뭐 요런 거 맞추고 뭐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풀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아쉬움은 평생 가죠. 그래서 영어 관련 책도 한 권 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볼까? 네. 성문 종합 영어 갖고 안 되죠. 성문 종합 영어 갖고는 안 됩니다. 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봤던 거고 성문 종합 영어는 그게 물론 좋은 그 훌륭한 책이긴 한데 수험서로는 훌륭한데 실제로 실생활에서 별 도움은 안 되죠. 제가 보기엔 그 옛날에 성문 종합 영어의 그 독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긴 장문의 그 독해 문제 이런 거는 저거를 미국 사람 보고 뭐 풀라고 해도 글쎄 미국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는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실제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을 만나서 뭐 말을 한다든지 말도 뭐 잠깐 인사말 나눈 정도가 아니고 1시간 동안 밥 먹는 내내 대화를 한다든지 그 경우에 이제 제일 맛없는 밥을 먹게 되죠. 1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영어 해야 되는 식사는 아니면 무슨 어떤 회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럴 때 필요한데 진짜 영어라는 게 성문 종합 영어는 그거 갖고는 안 되죠. 해결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새 나온 책 샀습니다. 네. 듀오링고 말씀을 주시는 분 이게 뭐죠? 듀오링고가 요새 뭐 AI로 회화 공부하는 그런 건가요? 듀오링고가 뭐죠? 화상 영어인가요? 예. 화상으로 영어하는 거. 그러니까요. 참 보면, 네. 어플이군요. 듀오링고가. 네.
예, 제 팬카페 생긴 거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팬카페. 단기간 내에 사나흘 만에, 카페 회원수가 4천 명을 넘었다고 알려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용남이라는 팬카페죠. 그 전에 오래된 팬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오민 씨, 해갖고 그 팬카페가 기존에, 꽤 오래된 게 있었는데, 요번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직후에 새로운 팬카페가 생겨서 거기 회원수가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4,200명 넘었다고요? 예.